안녕하십니까, 꾸롱삼입니다. 오늘은 더존 비주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더존 비주온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 지금 일봉인데 이렇게 쭉 올랐다가 거의 한 50%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올린 상승분을 그냥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가로 다시 회귀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 더즌 비조온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더즌 비조온이 새롭게 수행하고자 하는 이 매출채권 팩토링 마켓에서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더준 비주는 무슨 회사냐면은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기업에서 이제 저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대충 관리를 할 수는 없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회계, 인사, 급여, 영업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제공을 해주는 회사가 바로 이 더즌 비주온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더존 비주온이라는 회사가 이거 사실 이 매출채권 팩토링이라는 이 얘기 옛날부터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아마 2020년 정도인가? 하여튼 한 2,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이 매출채권 팩토링이라는 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원래 시작은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번에 좀 유의미하게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매출채권 팩토링이라는 것이 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자, A 회사가 B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을 딱 팔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B가 A에게 이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이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B가 물건을 받자마자 바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B가 물건을 받고 나서 야, 내가 3달 뒤에 현금이 생기거든. 내가 3달 뒤에 이거 현금으로 줄게. 라고 하면서 매출 채권이라는 것을 B가 A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A는 그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3달 뒤에 B한테 찾아가는 거죠. 야, 너 내가 물건 3달 전에 판 거 있잖아. 그것에 대한 그 현금 줘. 여기 매출 채권 있어. 자, 이 매출 채권 받고 이 100만 원 현금으로 줘. 라고 하면은 B가 이제 A한테 현금을 100만 원으로 줍니다. 일반적으로 두 회사 간의 거래를 할 때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바로 현금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매출 채권이라는 것이 잡히고 나중에 그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바꿉니다. 자, 그런데 이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매출 채권을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좀 싸게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만 원짜리 매출채권은 3달 뒤면은 이제 그 B한테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매출채권 팩토링을 하는 회사한테 한 95만 원 정도의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현금으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아니, 3개월만 기다리면 100만 원 그냥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95만 원 받고 파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냥 예를 하나 적어놨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3개월 뒤에 100만 원을 받을 게 있긴 하지만 내가 당장 다음 주에 한 80만 원 정도 다른 회사한테 줘야 돼.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나한테는 현금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3개월 뒤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다음 주에 한 8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니 지금 당장 나한테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을 바로 흑자 도산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나중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산해버리는 어떤 이런 상황을 흑자 도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출채권 회전율이니 재고자산 회전율이니 이러한 재무 지표가 이제 그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우리 더존 비주온이 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에 이제 그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짜리 매출 채권을 95만 원에 싸게 사와서 3개월 기다렸다가 B한테서 100만 원 받아서 5만 원 남겨 먹겠다라는 이 사업을 이제 더준 비주온이 이제 진출을 한 거죠. 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C가 이제 더존 비주원입니다. 더존 비주원이 100만 원짜리 매출 채권을 A한테 사가지고 95만 원 주고 산 다음에 3달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B한테 가가지고 100만 원을 받고 5만 원의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출 채권 팩토링 마켓의 사이즈가 한 300조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예요. 만일에 이 매출채권 마켓 사이즈가 지금 300조인데 여기에서 10%만 점유해도 매출이 한 30조 정도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 매출이 30조가 아니라 30조 정도 되는 규모의 매출채권 팩토링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자, 도전 비조는 1년에 매출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아까 찾아봤는데 한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자, 그러니까 더존 비주온이 이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는 이 마켓에 달려 들어가지고 이 매출 채권 팩토링을 할 수 있는 이 유동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규모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출 한 3천억 달러 정도 하는 회사가 뭐 많이 해봐야 뭐 얼마나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수중에 얼마나 현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금 가지고는 이 매출 채권 팩토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존 비즈오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쓸 수 있는 돈이 좀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더존 비즈오는 여러 금융사와 이제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기사를 보시면 뭐 미리에셋이랑도 하고 있고요. 뭐 웰컴 금융그룹, 저는 처음으로 들어본 이름인데 이런 회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이제 돈을 제공을 해주겠죠. 이 회사들의 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제 매출채권 팩토링이라는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가 나 좀 제대로 이 매출채권 팩토링을 좀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 6월에 신한은행과 조인트벤처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지분 5대5로 잡고 신한은행과 조인트벤처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좀 규모를 확 키워가지고 매출채권 팩토링을 좀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취지로서 이제 조인트벤처를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니 신한은행이라는 이 큰 회사가 엄청난 자금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돈을 굴리는 신한은행이 왜 굳이 더존 비즈온이랑 같이 손을 잡고 조인트 벤처를 회사를 설립을 해서 매출채권 팩토링 회사 그 사업에 뛰어드는가? 왜냐하면 그냥 신한은행 혼자 그게 그렇게 돈이 되는 거면 더존 비즈온 안 끼고 그냥 신한은행 혼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조인트 벤처 회사 설립해 가지고 더존 비즈온이랑 함께 사업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매출채권 팩토링이라는 행위도 사실은 그냥 대출 사업입니다. 대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더존 비즈온이 A라는 회사한테 100만 원짜리 매출채권을 95만 원에 사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 이 95만 원을 더존 비즈온이 내가 앞으로 돈을 받을 회사인 B한테 그냥 빌려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즉 95만 원을 B 회사한테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중에 3개월 뒤에 B 회사에게 95만 원을 받을 권리를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B 회사는 이 더존 비즈온, 그러니까 C가 더존 비즈온입니다. 이 더존 비즈온은 결국 B에게 95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95만 원을 회수하는 어떤 이런 상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존 비즈온이 해야 되는 것은 좀 더 넓게 얘기해서 팩토링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B한테서 그래서 결국 돈 나중에 3개월 뒤에 돌려받을 수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죠. 내가 이놈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놈이 만기 전에 돈을 떼먹고 튀지는 않을지, 이제 나중에 3개월 뒤에 95만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 돈 못 줘요, 저 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나중에 100만 원을 확실하게 나한테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신용평가를 명확하게 해야지만 내가 이 A라는 회사에게 이 100만 원짜리 매출채권을 95만 원에 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신용평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조금만 더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예전에 우리가 카카오뱅크가 설립됐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이 카카오뱅크의 설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인터넷 전문 회사가 이 금융 업무에 뛰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카카오가 카카오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개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비재무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카카오는 일반 은행들보다 더 확실하게 이 개인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카카오가 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면, 신용평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 내가 돈을 빌려주는 이 사람이 확실하게 나중에 나한테 돈을 갚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더 정확하게 카카오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카카오는 돈을 더 빌려줄 유인이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일반적인 재무 신용평가를 해봤을 때는 신용이 낮아. 하지만 카카오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얘는 충분히 지금 신용 지수는 낮지만 얘는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카카오는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하지만 은행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카카오만큼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신용평가가 좀 은행들은 힘든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좀 더 명확한 신용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명확한 신용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신용이 낮은, 그러니까 연봉도 적고 조금 이게 좀 신용 지수가 좀 낮은 사람에게도 좀 돈을 빌려줄 수가 있으니 이 좀 돈을 빌리기 힘든 사람들에게 유동성 공급을 카카오가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정부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카카오에게 금융업에 뛰어드는 거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렇게 장려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 더존 비즈온이 이 매출채권 팩토링 업무에 뛰어드는 이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우리가 카카오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그 채무자들에게, 개인들 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은행보다 더 효과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효과적이라 함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잘 빌려줄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 우위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더존 비즈온의 메인 사업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바로 기업 ERP 시스템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더존 비즈온이 뭐하는 회사인지, 회계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영업관리, 이러한 다양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더존 비즈온이란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더존 비즈온은 이 더존 비즈온의 소프트웨어, 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존 비즈온은 내가 매출 채권 팩토링을 해야 하는 회사와 하면 안 되는 회사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가 일반적인 은행보다 더 효과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존 비즈온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은 더존 비즈온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돈입니다. 돈. 그래서 그 매출 채권을 사올 수 있는 그 거대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존 비즈온이 작년 6월에 신한은행이랑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그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든 거예요. 각자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신한은행은 돈이 있고 더존 비즈온에 데이터가 필요하고, 더존 비즈온은 데이터가 있고 신한은행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인트 벤처가 이제 탄생을 한 건데 3월 3일 3월 6일이죠. 3월 6일 날 딱 이 합작 회사가 공정위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입니다. 요때 지금 이제 그 공정위로부터 이 저기 설립 승인을 받고 나서 그때 기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팍팍팍 점프를 한 겁니다. 이 매출채권 팩토링 이 마켓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그 매출채권 팩토링으로 인해서 버는 돈은 거의 대부분이 순이익이거든, 대부분이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영업이익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벌 수 있는 돈의 사이즈가 상당히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간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매출채권 사업을 아니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직 금융감독원 이 저기 뭐야 저 승인도 못 받았어요. 일단 금융감독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어떤 좀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은 아마 올해 하반기 23년 하반기 정도부터 매출채권 팩토링으로 인한 매출이 이게 저 조인트 벤처 회사의 매출이 좀 찍히지 않겠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규모 자체는 그렇게 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더준 비즈원의 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매출채권 팩토링으로 돈 엄청나게 벌 거다. 근데 아이고, 그런데 조금 그 시기가 당장은 아니고 좀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 상승분을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네, 그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 더준비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굉장히 좀 분노를 유발한 좀 리포트긴 한데, 이 삼성증권에서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이건 그냥 실질적인, 그러니까 팔아요. 아마 타겟 목표가가 3만 원으로 내렸을걸요. 올해, 그러니까 이 내용도 조금 뭐 올해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올해 이제 그 기업들 불황이니까 저 더준비전 돈 많이 못 벌 거야.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 주간 팩토링 니네가 기대하는 것만큼 올해는 그렇게 유의미한 실적 안 나와. 그렇게 그 시기열을 그렇게 짧게 보고 가면 안 돼. 라는 어떤 이 두 가지 요소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그 타겟 저기 그 주가 타겟을 이제 3만 원으로 내려버려 가지고 그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다이빙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 더준 비존의 좀 주가가 앞으로 좀 괜찮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주가가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이유는 일단 뭐냐면은 정부 승인 같은 거는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매출채권 팩토링의 시장 점유율도 생각보다는 좀 빨리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더존 비즈온과 신한은행의 합작 법인이 이 매출채권 팩토링에 참여하는 것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예전에 카카오가 이 은행 업무에 뛰어드는 것, 이 금융 업무에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준 거랑 좀 비슷한 이유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거는 이겁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유동성을 더 제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위에서 잠깐 잠깐 나왔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자, 뭐 400억이라 하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뭐 몇백억 규모의 매출채권 팩토링을 뭐 공급을 한다. 중소기업 저기 중기부에서 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 매출채권 팩토링을 뭐 한 400억 규모로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은 일종의 그 중소기업 지원 방안입니다. 팩토링을 해줌으로써 이제 중소기업의 돈을 좀 잘 돌리게끔, 유동성 공급을 좀 원활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건 딱 이겁니다. 바로 중소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을 좀 해주라. 좀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해주라. 그래서 도산하는 회사가 좀 없게 해주라. 그리고 매출채권 팩토링을 수행하는데 할인율을 너무 높게 잡지 말라. 그러니까 할인율을 너무 높게 잡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거죠. 100만 원짜리 매출채권을 이제 네가 사오는데 90만 원에 사오지 말고 한 95만 원쯤 넉넉하게 챙겨주라. 그리고 빨리빨리 좀 해주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결국 이 내용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그냥 이거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에게 돈이 부족한 좀 약한 회사들에게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라. 결국 이걸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존 비즈온이 이 매출채권 팩토링에 이 더존 비즈온과 신한은행의 합작법인이 이 매출채권 팩토링에 진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아래에서 보시면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더존 비즈온은 그냥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더존 비즈온의 이 ERP 시스템 쓰는 회사들에 국한된 얘기긴 하겠죠. 이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그냥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나오는 분기 보고서, 중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야지만 그 해당 회사의 어떤 그 재무적 상태, 비재무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존 비주얼은 그거를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존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매출채권 회수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은행보다도. 당연하죠. 내가 몇 달 뒤에 이 회사에게, 자, 내가 어떤 회사의 매출채권을 살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신용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돈을 좀 빌려줘도 될 것 같아. 빌려줘도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이 회사의 매출채권은 좀 사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지금 이 ERP 시스템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 회사는 그냥 뭐 괜찮네 라는 어떤 판단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존 비존의 합작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명확한 정확도를 가지고 빌려줘야 될 만한 회사에게, 매출채권을 사야 될 수 있는 회사에게 살 만한 규모의 매출채권을 이제 사오는 겁니다. 정확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신용평가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용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리스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리스트를 줄일 수 있으니까 금리를 높게 받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인을 세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매출채권을 하는데 뭐 90만 원까지, 이 90만 원까지 후려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 할인율을 세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한 95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할인율을 적게 잡고도 나는 충분히 그러니까 왜 90만 원까지 이게 후려쳐서 매출채권을 살려고 하겠어요? 기존 은행들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더존 비주얼은 왜 이 90만 원보다 나는 95만 원만 줘도 이거 매출채권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리스크가 보다 적다고 그 더존 비주얼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회사 성공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할인율을 낮게 해서도 충분히 매출채권을 살 만한 요인이 있는 겁니다. 더존 비전의 합작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경쟁을 촉발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매출채권 이제 팔아야 되는데 매출채권 누구한테 팔겠어요? 일반 은행한테 팔겠어요? 아니면은 더 높은 가격 쳐주는 더존 비전 합작 회사한테 팔겠어요? 합작 회사한테 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촉발할 것이고, 야, 저쪽에서 더존 비전 합작 회사는 95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너는 왜 90만 원밖에 안 주겠다고 해?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95만 원까지는 안 되고 제가 94만 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경쟁이 촉발하니까 중소기업에게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어떤 유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더존 비존과 신한은행 합작 범위를 좀 밀어주는 형국이어서 저는 이제 더존 비존이 뭐 이렇게 그 정부의 인허가라던가 절차적으로는 상당히 빨리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 더불어 점유율도 좀 생각보다는, 시장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가격은 어떠한 매출채권 팩토링의 진입으로서의 기대감도 녹아있지 않은 어떤 주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는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한 주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